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자, 금양 아무래도 들고 계신 분들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죠? 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부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반등은 나온다. 근데 이 반등에 분명히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반등에 이제 간다라고 추매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금양 추세 자체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그죠? 내려오고 있는 추세 흐름인데 이 추세 하단선 이탈하면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단선 이탈할지 반등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주식이라는 결과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반등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SM랩 3장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잖아요. 금양은 그죠? 금양의 최고 이슈는 뭐죠? 지금 현재 SM랩 상장, 그죠? SM랩 상장.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어쨌건 이 부분이 있는데 주가 계속 빠진다라는 것은 이 상장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장이 만약에 된다라고 거의 확정적이었으면 전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2차전지에 비해서도 강하게 빠진다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SMC 상장이 잘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된다라 했을 때 금양은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금양이 1000억이라는 돈을 SM랩에 자금 수여를 했고 추가로 400억이라는 돈까지 자금 수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상장이 더 미뤄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악재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장이 안 되는 거는 만약에 상장이 안 된다라고 뉴스가 떴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시는데 현실 직시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를 선반영 받고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SM을 상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밀릴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거든요. 하락 추세에서도 이렇게만 빠지는 종목은 잘 없어요. 내려가다가 반등, 내려가다가 반등.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건 반등이 일단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보통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주식이 마이너스 50%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마이너스 30%날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물리는 걸 보면은 한 마이너스 5% 밀리잖아요. 그럼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 그래서 뭐예요? 추가 매수합니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샀다. 1000만 원 샀어요. 근데 처음에 마이너스 5% 빠지잖아. 그럼 추가 매수를 막 얼마 하냐면은 500만 원 막 1000만 원 추가 매수를 해요. 그다음 5%또 빠지잖아. 그럼 얼마 추가 매수하냐면은 그때도 뭐 500만 원 해요. 내가 5%또 빠지잖아.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200만 원 추가 매수해요. 왜? 계속 빠지는데 물 탈 돈이 없는 거야. 처음에 조금 빠졌을 때 물을 신나게 크게 타. 그다음 주가가 계속 밀리는데 물 탈 돈은 없어. 그 빠질 때는 막 진짜 1000만 원, 막 2000만 원씩 물을 타다가 이런 데서 뭐예요? 200만 원, 300만 원 물 타고 있어요. 그러면 평단가가 내려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평단가는 안 내려가죠. 평단가는 어느 순간 안 내려오고 찔끔찔끔 내려간단 말이야. 찔끔찔끔 내려가요. 왜? 여기서는 엄청나게 추매해서 비중이 커진 상태인데 예를 들어 1000주 있었는데 2000주, 3000주가 됐는데 여기서 20주, 30주 추매한다고 평단가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주식이 마이너스 50%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한단 말이야. 바보처럼. 금양 샀다는 게 바보라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근데 금양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높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높은 구간에서 물을 타서 반토막 났다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마이너스 30%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60%까지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마이너스 50%일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 축소하라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샀는데 물타기가 1억 들어갔다? 물탄 1억은 잘라내시라는 겁니다. 왜 미래의 가치가 뛰어난 종목을 왜 매도하라고 하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요
이런 주식 사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체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에 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든 게 없다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주식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모른다. 내 주식이 마이너스 50% 빠질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건데 찬티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안티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물론 안티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아니죠. 주주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안 좋은 말 하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식은요 안티의 말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 좋은 얘기들 많잖아요. 간신이라고 하죠. 간신. 그쵸? 회사가 망해가고 있고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옆에서 좋은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요거 금방 지나갈 겁니다. 보고를 안 하는 거죠. 그죠?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말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럼 뭐요? 난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야. 계속. 그게 좋아. 그게 좋은 줄 알아. 왜 좋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돼? 속은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선 그래요. 안 좋은 말 하는 거 있잖아. 안 좋은 말. 안 좋은 말 하면 욕을 먹는 게 우리나라 시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약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까놓고 보면은 깔 거로 까는 진짜로 깔 만한 걸로 까는 거예요. 부채가 많다. 위험하다. 부채가 너무 많다. 이거 나쁜 말이에요. 부채 많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맞잖아요. 그 배터리 관련된 사업 매출이 빵이에요. 그쵸? 맞잖아요. 팩트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산 관련돼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요. 맞잖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서 바라봐라. 안티가 정말 없는 말 지어내서 안티하는 거냐 아니 진짜로 있는 말 그대로 안티하는 거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하고 있습니까 안티들이. 있는 말 그대로 안티하고 있잖아요. 사실 없는 말 지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안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광재 회장이 2,400억을 블럭들로 때려서 이거를 회사에 차입금으로 빌려줬습니다. 차입금이라는 뜻이 뭐예요? 차입금. 돈을 빌려준 거잖아. 나중에 금양이라는 회사는요. 류광재 회장한테 2,400억 줘야 돼요. 왜? 돈을 빌린 거니까. 그럼 나중에 만약에 진짜 회사가 잘못되고 회사가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땐 2,400억 금양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건물을 팔아서든 공장을 팔아서든 차입금을 지급을 할 거다. 류 회장한테. 주주들한테는 뭐 어떻게 되나요? 주주들한테는 지급 안 해주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주식은요. 그쵸? 주식은 만약에 정말 휴지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회사에서 돈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못 받아가요. 회사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왠지 알아요?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채권 순위가 꼴등이야. 꼴등. 다 정리하고 남은 쪼가리 뭐 하는 거예요? 주식 들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돈이 없으면은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근데 금융의 문제점은 뭐예요? 부채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채가 많다. 이 부채가 결과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금 조달을 더 해야 된다. 근데 이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한테 자금 조달할까요? 금양이. 누구한테 자금 조달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자금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금 조달하면은 그때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죠?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온다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악재예요.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한 거다. 여러분들은 이 돈으로 배터리 사업해서 잘 될 거다라고 해서 또 즐거워하겠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어하는 그거예요.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라.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라. 뭐 집 팔아서 추가 매수했다는 이런 댓글도 있는데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반등 시에 여러분 그 소신 그대로 들고 가세요. 근데 비중 조절은 좀 하시라는 겁니다. 왜 몰빵을 하냐고요. 여기 이 회사에 왜 몰빵을 하냐고. 자, 확실한 거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누구 거예요? 회사는 류광지 회장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돈을, 그죠? 이 회사에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류광지 회장 어떻게 돈을 불려주는 거다. 근데 봐봐요. 회사가 결과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서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쵸? 그냥 미래를 보고 류광재 회장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쵸? 그 미래, 그 미래, 그 미래는 누가 보장해줘요? 류광지 회장이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금양이. 그쵸?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한 거고요. 여러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투자는 여러분들만 한 거예요. 미래에. 물론 내가 투자했는데 뭔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현실을 좀 직시하시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라. 매출이 빵원이잖아요. 매출이 빵원. 이게 핵심이라니까. 매출이 빵원. 요거예요. 매출이 있으면 모른다고. 근데 매출이 없잖아. 이 회사에 굳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존재산을 몰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광재 회장은 시간의 블락딜로 얼마 팔았어요? 2,400 팔았어요. 이 돈을 회사에 대여했어요. 회사는 이 돈을 갚아야 돼요. 그쵸? 유광재 회장은 회사에 대여한 명목으로 주식을 매도한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10만원 투자한, 13만원 투자한, 15만원 투자한 여러분의 돈, 이 주가 못 가면 못 돌려받잖아요. 맞죠? 근데 류광재 회장은 2,400억 주식이 2만원이 되든 만원이 되든 5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2,400억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왜? 2,400억을 차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안티들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나는 끝까지 간다. 그죠?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서 남는 게 없다라면 도대체 왜 끝까지 가시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원래 겪기 전까진 몰라요. 자기가 당하기 전까진 모른다. 1년 뒤에 나 당했네, 고소하네, 고발하네, 뭐 어쩌고저쩌고 막 헛짓거리 다 하죠. 소용 1도 없어요. 그때 가서 하는 거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고 류광재 회장이 지금 투자하세요, 주식 사세요 안 했잖아. 여러분이 산 거잖아. 그죠? 여러분 손으로 산 거잖아. 백날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비중 축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반등하면은 어디서 정리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 공유를 좀 해드릴 거예요. 공유해드릴 거고 이때도 공유를 해드렸죠. 물론 제가 이때 당시에 8만원대 얘기를 하면서 10만원, 11만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11만원 구간 올라갔을 때 이제 매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좀 더 갔어요. 거의 한 10%, 10%에서 15%더 갔는데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이거 좀 더 갔다고. 어떻게 했어요? 다 빠졌죠.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반등은 나와요. 근데 이 반등에 비중 축소를 좀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반등 시에 분명히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양이라고 위에 번호 남겨주시면서 010-920-6329 옆에 구독이나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법이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